네, 네, 우선 안녕하세요. 저는 인바스켓의 김용욱입니다. 오늘 그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게 됐고요. 강의하게 된 거는 작년에 좀 약속한 것도 좀 있고 유형이 좀 바뀌면 거기에 대해서 좀 기존에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 한번 설명도 드리겠다 했던 것도 있고요. 응, 그다음에 또 안내도 조금 맞구나. 드리는 이거 게 좋을 것 잘한 거리야. 같아서 잠시만요. 아, 소리 좀 안 들리시나요? 아, 제가 지금 잠깐 죄송합니다. 체크를 좀 안 하고 시작을 해서 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도 혹시 계신가 싶어서요. 음,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그 들리시는 분, 한 분, 두 분만 계셔도 다 들리시는 게 원칙이니까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잠깐만요. 제 목소리 안 들리시나요? 혹시? 들리시나요? 답변을 한두 분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목소리 다 들리시죠? 아, 예, 예, 예. 예. 혹시 목소리가 안 들리시면, 제가 또 요걸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음, 혹시나,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면, 사실은 그 스피커를 체크해 보셔야 되거든요.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면 스피커를 체크해 주세요. 예, 그러면요. 오늘은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네. 어, 음, 씨. 네, 혹시나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면 스피커를 체크해 주시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우선은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들리시는 걸로 알고, 다른 분들의 목소리는 제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중간에 여러 가지 원하지 않으시는 그런 소리가 아마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별로 좋지 않거든요. 가끔 가다가 좀 개인적으로, 별 생각 없이 말씀하신 것도 다 여과 없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건 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 제가 평소에 그냥 온라인 강의할 때도 이런 정도 분위기 속에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작년에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신규 유형이 나오게 되거나 그러면은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수업을 들으시는 것과 상관없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이제 주변에서도 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공개 강의 형식으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수업을 뭐 듣고 안 듣고는 그 다음 문제고, 또 수업을 설령 듣고 싶더라도 불안하죠. 사실은 저를 100% 믿을 수는 없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고요. 오늘 소요 시간은 보통 제가 온라인 강의는 1시간 정도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인데 대충 한 9시쯤 종료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1시간 이상 진행을 하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뭐 더 진행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이게 오프라인으로 놓고 강의하는 것과는 다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다 있어서 1시간 정도만 9시까지 정도 강의를 합니다. 물론 강의가 끝나고 나서 질문이 붙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는 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저를 먼저 소개는 좀 그래도 한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를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
좀 간단하게 개인 소개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인바스켓의 김용욱이라고 하고요. 관련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량평가 강의는 2008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제가 강의 처음 한 게 2008년 1월 7일 날짜를 기억을 합니다. 여러 가지 좀 저한테도 인상 깊었던 날이어서 그러니까 한 17년 하고 올해가 18년 차 되겠네요. 어린 나이 때 시작을 했어요. 만으로 34살, 33살, 요 나이 때 강의를 우연히 시작하게 됐고, 그때는 이제 자료가 없어서 외국 자료 번역해서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제가 그 자료 자체가 굉장히 귀한 때였죠. 이제 지금이랑은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 강의는 제일 오래 한 것 같아요. 가장 오래 했고, 매번 빠짐없이 했고, 서울시 역량평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쭉 지켜보고, 뭐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오래 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제가 유일할 거예요. 예, 그리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강의들도 역량평가 분야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요. 작은 컨설팅도 일부 하고 있고, 다른 기관도 초창기 때 역량평가 도입한 기관들, 그리고 지금도 강의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량평가 관련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끊임없이, 보통 역량평가 강의하시는 분들이 하다가 몇 년 있다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지금 한다 그래도 계속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했다, 안 했다, 못했다 하거든요. 왜냐면 역량평가 자체가 강의가 오래 지속이 되려면 성과가 계속 창출이 돼야 되는데 조금만 강의를 잘 못하면 어, 좀 합격자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강의가 끊기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계속 끊임없이 합격자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수석 합격자도 뭐 다 셀 수가 없어가지고요. 예, 좀 많이 나온 편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온 편인 것 같고 또 예측했던 것들이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제가 근데 이제 항상 맞을 거다, 또 이번도 맞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저도 틀릴 수도 있고 사실 예측했던 것 중에 안 나온 것들도 뭐 없지 않아 있고 정말 이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측했던 게 안 된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던 뭔가 제도가 바뀌거나 방향이 어떻게 됐거나 이런 걸 진단하는 거는 그래도 이때까지 잘해왔던 것 같아요. 경험도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좀 덜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만 일단은 저 소개를 드리고 아니,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잠깐만요. 어, 이게 대기실에 좀 많네요. 아직까지도. 예. 구체적으로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자료 하나를 받아둔 게 예전에 있었는데, 그걸 쭉 썼는데 지금 보니까 갑자기 무슨 일로 그랬는지 좀 사라져가지고 구두로 아마 좀 설명을 일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우선은, 그냥 늘 그렇듯이, 자, 우선은 러프하게 다 알고 계신 사항들을 확인 한번 해볼게요. 우선 종래에는 어떻게 됐었죠? IB는, 아이고, 글자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종래에는, 30, 네, 네. 자, 이제 보이실 것 같고,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래에는 우리가 이제 IB에서 정책과 성과와 변화 관리를 이제 봤고요. 각 80분씩, 80분씩 서면 평가를 했었죠. 그 전에 것까지 얘기를 한다 그러면 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종래에는 롤플레이는 30분을 리딩을 하고 이게 롤플레이를 하면은 이렇게 깨로 바뀌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30분 리딩을 하고
음, 30분 리딩을 하고 25분 25분 플레잉을 하겠죠. 플레잉을 해서 이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종례는 이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도가 바뀌었죠. 물론 이 서울시가 제도가 이번에 처음 바뀐 건 아니에요. 그 전에는 인바스켓, 케이스터디, 롤플레이 이런 세 개 과목을 봤었고 세 개의 과목을 케이스터디 4시간, 인바스켓 2시간, 롤플레이 지금처럼 30분, 25분 진행을 하다가 인바스켓과 롤플레이 형태로 바뀐 게 2013년 하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작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예, 그 작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작은 변화가 있고,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중폭의 큰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바뀐 건요, 정책과 변화와 성과가 진행이 되는데, 다만, 이 문항이 정책과 변화로 된 문항, 일문, 그죠? 요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성과 지향을 또 일문, 이렇게 이제 되죠. 전체 시간은 90분, 이렇게 되고, 어, 작성을 하고 서면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인터뷰를 하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인터뷰. 그리고 롤플레이는 그대로 똑같다. 근데 이제 제가 요즘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게 이제 단지 이제 인터뷰로 바뀌어서 기존의 과제를, 그대로 발표만 하고 질의응답만 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실제로 문제 푸는 방식도 좀 바뀌었다. 실제로 문제 푸는 방식 등이 다 바뀌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거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롤플레이 같은 경우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안 바뀔 거예요. 그리고 제3자가 봤을 때는 이 롤플레이 과제도 뭐 바뀐 게 없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어떤 문제 유형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는 이제 수험생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제 막연한 예측은 수험생을 기준으로는 요 롤플레이도 좀 바뀔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겠죠. 이거는 이제 오늘은 사실은 인바스켓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 롤플레이도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지금 인바스켓이 인터뷰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정책과 변화와 성과가 지속이 되고, 인터뷰는 이제 다 알고 계시듯이 이미 이제 공개가 됐듯이 90분 동안 작성하고 15분 동안 심사위원들한테 리딩을 할 시간을 주고 15분 동안 이제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보통 통상 질의응답은 20분 보통 진행합니다. 많은 기관들이 이런 방식을 취하는 기관들이 20분 정도를 보통 쓰고 있고요. 근데 15분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좀 압축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고, 또 그 앞에 15분을 또 검토를 한다는 것은 서면 평가도 같이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강의 좀 시작하고 올해 1월 달에 강의를 하면서, 첫 번째로, 이 종전의 방식처럼 바로 인터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크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서면 평가와 구두 평가 중에 서면 평가가 아닌 구두 평가 위주로 이루어질 거냐, 서면 평가도 같이 할 거냐, 이런 것들도 크다라고 했는데, 서울시는 이번에 바뀐 부분은 서면 평가와 구두 평가를 같이 할 것이다. 이게 이제 확고하고요. 예, 확고하고. 또 서면 평가의 비중을 좀 더 높이겠다는 뜻으로서 받아들여지긴 해요. 왜 그러냐면 15분 동안 사전에 검토를 하고 들어오니까. 그러면 구두 평가는 별로 안 중요하냐? 아니요. 구두 평가도 상당히 좀 이전과는 달라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일단은 기본적인 안을 이렇게 짜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요거는 이제 좀 그래도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서 보셨는데 좀 뭐가 있는지를 좀 파악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기존의 과제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좀 그 기존의 인바스켓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나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과제는 그냥 아무거나 하나 정도 제가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자, 정책과 변화와 성과죠. 예. 자, 그런데, 아무거나 하나를 한번 좀 잡아볼게요. 제가 우선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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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한번 어떤 걸로 할까? 이걸로 해볼까요? 음,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말고기 대중화 사업 기획안 작성이라는 정책 기획이 이렇게 한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종전에는 요걸 80분을 풀었고 지금은 정책 기획과 변화 관리 1문 한 9페이지 정도 되고 6페이지 정도의 성과 지향을 2문 이렇게 푼단 말이죠. 그러면은 첫 번째는 변화 관리는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변화 관리 과제를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기존의 변화 관리 과제는 한 문제가 완전히 그 10페이지 내지는 11페이지 정도 되는 문제 하나 전체가 변화 관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제 신규 유형 문제는 정책 기획의 수반에서 한 3페이지 내외 정도의 자료가 변화 관리에 해당이 되고 정책 기획과 연관된 어떤 이해관계자가 많으면 지금 보니까 3명 정도를 적으면 적당하겠더라고요. 문제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한 3명 정도 되는 이해관계자 입장과 거기에 대한 설득 방안을 제시하는 정도 선에서 그 전보다는 축소가 되는 상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변화 관리 자료는 정말 뭐 하나도 보지 마라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과한 얘기지만 그걸 가지고 공부를 막 하는 것이 연관성이 전혀 없진 않지만 그렇게 아주 크게 막 도움이 되진 않는다. 왜냐하면 기존의 변화 관리 문제는 그 보통 이해관계자가 많게는 10명이 12명 정도 나오고 적게는 뭐 한 4명에서 5명까지가 나와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 방안, 설득 입장, 설득 전략, 설득 방안, 참여 방안 등을 뭐 많게는 4페이지까지 작성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변화 관리는 답안을 저희가 모범 답안 비슷하게 세팅을 한번 해보니까 대략 한 반 페이지 정도? 많지 않아요, 분량이. 그래서 일단 제일 많이 축소가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정책 기획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기획이 들어갈 때 기존의 과제들을 일단은 뭐 제가 이렇게 해성 말고기 대중화 사업 기획안 작성 이렇게 하나를 딱 세팅을 해놓고 본다고 하면 문제 구조도 그 예제랑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해성 말고기 대중화 사업 기획안 작성해서 해결 과제가 이렇게 제시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쭉 과제에 대한 설명이 붙는데 보통은 이렇게 마지막에 그 사례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모범 그 개선 방안을 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례는 굉장히 그 내용이 압축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에 인바스켓 과제를 풀 때는 저희가 마지막 페이지를 거의 그냥 반 베껴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될 정도였거든요. 내용이 다 그 개선 방안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사례에. 다만 이것을 어떻게 구조화시킬 것이냐, 어떻게 유목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가 굉장히 그 초점이었어요. 여기를 어떻게 유목화할 거냐. 유목화의 방법은 컨텐츠 인프라 홍보라든지, 어,
또는 뭐 기술, 생산, 소비, 뭐 이런 전형적인 패턴들, 뭐 그러면 사전 예방, 사후 관리, 사후 관리,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많았습니다. 수질을 예를 들어 특별한 케이스는 수질 관리와 수량 관리로 나누고, 수질 관리와 수량 관리도, 그러니까 수질 관리는 예방과 사후 관리 측면, 수량 관리는 절감과 수량 확보 측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떤 구조화 시키는 게 되게 중요했었어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또 아까 이 축산 브랜드와 관련해 말고기를 대중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그 말고기를 대중화하기 위해서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좋은 말고기를 생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말고기를 어떻게 하면 맛있는 레시피를 개발을 해서 이제 레시피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런 게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또 말고기와 관련해서 그 사냥 유로 치즈 등 어떤 그 스토리, 네, 스토리를 어떻게 그 음식과 결부시켜서 사람들이 좀 더 말고기를 친숙하게 할 것인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조화시킬 것이냐가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었어요. 그리고 사실상 많은 분량을 작성하는데 초점을 맞췄죠. 이런 것들이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거꾸로 처음 페이지가 있고 나서 뒷페이지부터 보면서 하나씩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다만 이제 앞으로 넘어갈수록 개선 방안에 대해서 활용되는 빈도는 조금씩 줄어들죠. 마지막 페이지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페이지 조금 적어지고, 그 다음 페이지 좀 적어지고 하는 그런 시기였던 거죠. 여기는 보면은 관리와 어떤 유통에 관련된 얘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시면 뭐 택배로 받을 수 있고, 진공 포장해서 보낸다는 거, 홈쇼핑 같은 것도 운영하겠다. 그 유통 얘기도 지금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말고기 관련해서 또 계속 이런 의견 조사가 일부 개선 방안에 관련된 것이 마지막 두 페이지에서 세 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유는 뭐 저기 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치료제에서 이렇게 활용하기도 하고, 그밖에 레시피에 대한 얘기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찜, 갈비, 육회, 탕수육, 스테이크, 불고기 뭐 이런 걸로도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구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서 많이 이제 과제가 구성이 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잠깐 좀 더 연달아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본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구조화가 정책이 있고 변화가 있고 성과가 있고 다 조금씩 그 구조화에 대한 기본적인 그 어떤 생각들이 있죠. 제일 많은 것이 성과 지향이고요. 정책 기획이 한 중간 정도 되고, 제일 단순한 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변화 관리가 제일 이런 구조화와 관련된 사항들은 단순하게 구성이 됩니다. 정책 계획 같은 경우는 한 5가지 정도가 이제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요거를 한번 잠깐 보여드려 본다고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수업 시간에도 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이렇게.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뭐 굉장히 다양한 그 정책 기획의 유형들이 있고, 파생 유형들도 굉장히 또 추가적으로 좀 더 있습니다. 어, 예, 오늘 좀 들어오신 분들이 좀 되시네요. 제일 많은 유형이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유형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있는 기본형 과제, 요 기본형 과제에 해당되는 게 가장 많은 그 유형을 차지를 해요.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가장 친숙한 그런 형태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과제가 사실은 제일 많았고, 한 90% 이상이 이게 됐었고, 또 대부분 이걸로 출제를 했었어요. 그리고 서울시는 뭐 이런 유형은 별로 없고, 요 A4 유형도 적지 않게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정책기획과 관련해서 나왔던 예제들은 이 대안형 과제가 조금 나왔었어요. 물론 대안형이 아니라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A4가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하지만, 이런 유형들도 좀 나오긴 했다. 그래서 유형이 좀 다양화될 것 같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음, 그 대안이 죄송합니다. 대안 유형이 이제 출제가 됐었죠. 자, 예를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겠네요. 그래서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생성형 AI보다는 잠깐만요. 자, 소형 원전 모듈과 관련된 그런 사안인데, 자, 이제 다 문제를 보셨을 테니까 한번 좀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소형 원전 모듈과 관련된 문제 유형이었었고요. 이거는 원전 모듈을 기역과 니은과 디귿 중에서 한 군데 골라 선택을 해서 고르는 문제 형태로 구성이 됐죠. 기역과 니은과 디귿 중에서 한 군데를 골라서 원전을 선정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기존에 많이 나왔던 유형과는 조금은 다른 유형이 이제 예제로 하나 나온 거죠. 그러면 기업과 이윤과 디귿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장단점을 뽑아낼 수 있잖아요. 장단점을. 이 장단점 뽑아내는 것이 이렇게 관련 자료들이 일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료 중에서는 SMR 후보지 현황 및 연구 보고서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혜원시 서북부와 그다음에 원경시 서부와 경해시 동북부라는 곳이 제시가 돼요. 이 자료에서 보면은 혜원시 서북부와 원경시 서부와 그다음에 경해시 동북부가 이렇게 제시가 되고 요 각각의 원전이 놓인 위치가 기역 니은이 위치가 어떠한 지형적 특성과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지가 제시가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장단점을 비교 분석할 수가 있죠. 사실 서울시 영향평가에서 정책기획은 그 영향평가에서도 그 장단점에 대한, 대안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 분석은 원래부터 행동 지표로 제시가 됐었어요. 이게 이제 정책기획의 행동 지표인데 보시는 화면이 문제 상황 발생 시 다양한 대안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팀의 업무 목표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렇게 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게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2008년부터 있었던 거니까. 그리고 그 밑에도 대안을 제시할 때 각 대안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업무 목표의 효율성과 기대 효과를 예측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정한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죠. 그러니까 원래 대안의 장단점 비교 분석에 대한 것이 정책 기획에 반영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게 전혀 이때까지 다뤄지지 않았다는 말은 할 수가 없고요. 다뤄졌었어요. 그런데 정책기획 그 문제 자체에서는, 어, 최근에 거의 한 십몇 년 동안, 제가 기억하기로 2013년 이후에는, 이런 대안형 과제가 좀 두드러지게 드러난 문제는, 많지 않았어요. 예, 이런 기준이 있었음에도. 물론, 대안에 관련된 거를 아주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문제도 있고, 작게 보여주는 문제라도 대안의 장단점과 최적 대안에 대한 고려를 해서 문제를 풀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문제에 따라서는 좀 이게 두드러진 문제가 있고 두드러지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데 최근에 한 10년간은 두드러지지 않은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번에 예제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보는 것 같은 대안형 과제로 이렇게 출제가 여기 됐던 거죠. 그걸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대안을 이제 비교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비교 분석할 있는 대안의 자료들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뭐 후보지와 8km가 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생수공장 시설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원경지 서부와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와 약간 멀리 떨어져 있다. 청년층의 활용 비율이 낮고 폐흑연 공장의 일부 산업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주거 지역과 거리가 뭐 떨어져 있다. 이 주거 지역과의 거리는 사실은
그 주거 지역과의 거리, 또 그다음에 인구가 많냐 적냐 이런 것들은 국가 산업단지와의 거리 이런 거는 장단점의 요소로 자리 잡죠. 주거 지역하고는 멀수록 좋고요. 국가 산업단지와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해원시에 있는 것이 가장 가깝고 경해시가 가장 멀죠. 그건 장단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경해시 같은 경우는 그 주거지역과 후보지역 거리가 너무 가깝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점 중에 하나예요. 대신에 냉각수 확보가 용이하다는 것은 장점에 해당이 되겠죠. 이 원자력 발전이든 화력 발전이든 냉각수 확보가 중요합니다. 음, 냉각수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은 폭발할 수도 있죠. 예. 그다음에 또 여기는 대규모 주거지 문을 부족하는 후보지와 떨어져 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이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는 종전의 과제들 중에 일부 기존의 현재 법령과는 상관없이 출제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력의 생산지와 가까운 데 있는 지역도 전기값이 동일하게 책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저 원자력 발전소는 다 경남 쪽에 많이 있잖아요. 경남에 많이 있는데, 특별히 경남 지역의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서 전기값이 싸게 책정되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뭐 곧 인근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내년인가 내후년부터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인근 지역은 전기를 더 싸게 하고, 또 좀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은 전기를 좀뭐 비싸게 책정하겠다. 뭐 서울 지역은 좀 불리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 중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오히려 이제 그 전력 생산지를 이 해당 지역에 설치해야 되는 이유로서 이제 근거로 활용하게끔 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존 법과는 현재 법과는 좀 잘 안 맞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의 상황을 보고 이제 장단점으로 이제 기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그러면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여기 내려와서 보면은 각각이 이 바다 이쪽이 바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바다하고 얼마나 가까운지도 되게 중요하죠. 강도 중요하지만 왜냐면 그만큼 냉각수 확보 측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답이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답이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예, 보통 세 가지가 있으면은 답이 아닌 게 한 가지 있을 때가 많고요. 진짜 답으로 하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답으로 하면 좋은데 또 단점도 있는 안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이안도 놓여져 있는 경우가 꽤 많죠. 그러니까 정답은 딱 뭐가 하나가 정해진 게 아니고 세 개 중에 한 두 개 정도에서 고르거나 또는 세 개 중에 세 개 다 중에 하나 고를 수 있게끔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하나 정도만 선정을 하나를 뭐든 선택할 수 있게끔은 사실 구조적으로는 짜놨어요. 데이터가. 그러면 이제 하나 고르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 뭐를 고르는지가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은 변화관리 쪽이랑 연결이 돼요. 이 뒤쪽에 있는 이해관계자의 입장하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희시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건설 후보지가 주민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해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죠. 반면에 경희시와 같은 경우는 이미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 있어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희시장 입장에서는 우리는 찬성한다라는 입장인 거죠. 우리는 요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송강도 같은 경우는 송강도는 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기 산업단지 유치 책임자의 경우에는 요 어느 위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자료 SMR에 대해서 경수료용이냐 비경수료용이냐 요 이슈가 또 하나 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요건 또 별개의 이슈입니다. 참. 그다음에 해원시와 관련되는 해원시에 있는 식수회사 대표 같은 경우는 여기는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주민들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색깔을 제가 이렇게 표시할까요? 이렇게. 주민들 반대가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경외시에 선치를 하면은 사실은 해원시랑 경외시장은 다 좋아하겠죠. 음. 근데 만약 해원시에 설치를 한다면 둘 다 반대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여기서 어디에 설치하냐에 따라서 입장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해관계자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과제는 이 다음 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경시 농민 같은 경우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에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경해시와 관련된 건 경해시에 있는 주거지에 사는 사람들도 반대하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 그렇게. 그래서 각 지역의 주민들은 반대하는 것으로서 지금 문제 상황이 제시돼 있고,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경희시에 설치를 하면은 경희시장은 좋아하지만 경희시의 주민들은 싫어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원경시의 농민도표는 뭐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해원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해원시에 설치하면 해원시 주민들이나 해원시 식수회사 대표는 반대를 하겠지만 나머지 사람들 중에 또 경혜시장도 반대를 할 거예요. 우리 지역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왜 해원시에 설치가 되냐라고 하겠죠. 자,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종전의 정책 계획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정책 계획에 해당이 됩니다. 종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에 있는 그 사례를 반쯤 베껴도 충분히 답안 구성이 됐었고, 그리고 그 답안 개선 방안을 약간 뒤집어서 문제점으로 삼아서 풀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점수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 구조가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전체 구조가 연결된 상태에서 정책 계획과 변화 관리가 연결된 상태에서 답안이 작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연히 자료를 막 베끼는 데서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전에는 어떻게 풀었었냐면요. 답안을 문제를 딱 받자마자 일단 타이핑부터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그게 통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게 또 통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가 될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일단 뭐라도 쓰면은 그게 점수가 됐으니까 막 일단 쓰기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조금 조심스럽다. 왜냐면은 대안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는 뭐 이게 뭐 100%다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 어떤 대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이해관계자도 조금씩 입장이 달라지고 바뀌거든요. 그거를 또 질의응답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답안을 막 뭐라도 막 채워 넣는 식으로 푸는 것보다 전체적인 문제의 연계성과 유기성을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과는 문제 푸는 방식이 조금 바뀌게 되겠죠. 음. 이게 정책계획과 변화관리가 이러한 형태고, 성과제한 같은 경우는 또 정책계획보다 만큼의 또 다른 유형들이 또 거기도 존재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풀어가야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습을 이제 진행을 해 보니까 실습하면서 저희 시간을 저희는 110분을 지금은 드리고 있어요. 110분을 드리는데 그 110분 안에 못 푸시더라고요, 다들. 물론 전혀 못 푼다는 건 아니고요. 상당수가 110분 동안 그러니까 첫째 문제, 일문만 푸시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고요. 그리고 조금 준비를 하신 분들도 110분 안에 두 문제를 아주 자기 마음이 흡족하게 다 푸시는 분은 드물더라고요.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제가 없다고 하기엔 또 좀 조심스럽고, 그래서 시간적인 제약이 생각보다 조금 많은 편입니다. 전에 80분에 한 문제씩 푸는 거랑 110분에 세 문제를 푸는 거랑이, 물론 분량은 전체적으로 조금 축소가 되긴 했지만, 훨씬 어렵고 시간적인 제약이 좀 있더라라는 것이 이제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일부러 근데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구두평가가 강화될수록 현장에서 느껴지는 어떤 격차, 실력의 격차가 더 큽니다. 예, 이 서면평가가 종전에도 인바스켓에서 정책교획은 서면평가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약간 점수가 모이는 성향이 있었어요. 예, 아주 잘 받아도 12점 좀 넘는 거고, 못 봐도 한 뭐 9점, 8점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편차가 한 3점 내외밖에 안 났어요. 반면에 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보면은 한 9점 뭐 아주 많이 10점까지도 받았고,
또 좀 망쳤다 하면은 4.3점대가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책기획과 변화관리와 성과지향은 18점 만점이고 그 롤플레이에서 협의조정과 의사소통은 12점 만점이니까 원래 롤플레이가 더 총점은 작아요. 18점 대 12점이니까 총점은 30점이고요. 그러면은 롤플레이의 편차가 더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책기획보다는 롤플레이 편차가 더 컸어요. 예전에도. 체감도 그랬고 실제로 뭐 관련된 수치를 들어보면은 두 개의 양쪽 끝 점수는 동일하게 거의 한 9점 정도가 차이가 나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정도는 그 서류함 기법이 훨씬 집중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 이게 인바스켓이 이렇게 구두 평가가 강화된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인바스켓도 사실 편차가 적지 않게 벌어집니다. 구두 평가를 하면은 이 서면 평가랑 차이점이 뭐냐면 물론 인바스켓이 제가 구두 평가만 본다는 게 아니에요. 서면 평가를 기반으로 구두 평가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서면도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구두가 어쨌든 들어가잖아요. 근데 구두 평가를 진행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과제를 잘 이해했는지 아니면 이해하지 못했는지가 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잘 이해하신 분은 앞뒤가 맥락이 닿게 설명을 하고요. 지금 저는 굉장히 쉬운 거를 하나를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고 나머지 두 개 과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비교적 좀 쉬운 과제를 가지고도 이렇게 막 연결되는 것들이 생기고 사실 제가 오늘 여기서 좀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다 설명을 못 드린 것들이 좀 있어서, 다 연결이 좀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디테일한 그 통계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짚을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맥락을 연결해서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고 갔는지가 그 평가관 앞에서 약간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요. 잘 이해하신 분은 정말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답안 구조도 조금 그런데, 맥락도 연결이 안 돼 있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점수 편차가 좀 더 크게 느껴져요. 네.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 롤플레이랑 단순히 서면 평가를 하는 인바스켓이랑 비교할 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 편차가 나지만 실제로 평가하는 분 입장에서는 그 점수보다도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정말 잘하는 분은 너무 잘한다는 생각이 들고 못하는 분은 이분은 거의 파악이 안 됐구나. 전혀 설득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 느끼는 것보다는 오히려 점수는 편차가 또 약간 좀 완화해서 좀 편차를 줄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인바스켓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뭐, 편차가, 좀 적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그런 거는 좀 오히려 이제 편차는 양쪽이 다 좀 벌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들죠. 그럼 인바스켓하고 롤플레이하고 또 똑같은 거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요, 조금 다릅니다. 롤플레이는 그야말로 역할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감정 표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직설적이지 않고 완화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바스켓은 감정 표현은 당연히 없고요. 인바스켓은 그냥 편안한 목소리로 설명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약간은 직설적으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봐가면서 설명을 해도 돼요. 특히 답안지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설명할 게 많죠. 다만 데이터 양은 롤플레이도 물론 많지만 인바스켓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롤플레이도 적진 않습니다. 왜냐면 전체 페이지가 16페이지니까요. 인바스켓도 거의 15페이지 정도 되니까 둘이 비슷해 보이긴 해도 아마 문제 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인바스켓 쪽의 데이터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연결해서 풀어야 되고 또 인바스켓은 과제가 두 개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세 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두 개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주제 자체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적지 않은 장애가 됩니다. 하나의 주제로 쭉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과 중간에 주제가 두 개여서 나눠지는 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지금 오늘은 정책기획과 변화관리 쪽만 설명을 드렸고, 성과지향 쪽은 설명을 좀 드리진 못했어요. 근데 성과는 기존의 성과와 그, 이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기존의 성과 지향 유형에 있는 문제를 압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성과 지향을 압축해서 출제한 게 현재의 그 성과 지향이 좀 가깝다라고 1차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어요. 세부적인 것도 얘기하면 또 긴 얘기가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이제 실무회의록이라든지 지역형 신뢰 형성 사업 의견 조사 같은 이런 통계 자료는 종전의 자료에서는 각각이 한 페이지씩으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 페이지가 아니라 반 페이지로 구성이 돼서 좀 엑기스처럼 압축을 시켰거든요. 잠깐만요. 또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래서 분량이 많은 거예요. 물론 성과도 기존의 과제와 유사한 지점도 있고 또 좀 달라지는 지점도 있어서 조금은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기존의 과제랑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뭐가 문제죠? 그렇게 되면? 예. 기존의 자료랑 조금 다른 것들은 마지막 페이지가 뭐 사례가 없다. 정책도 사례가 없어요, 마지막에. 근데 지금 이런 칼럼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일부는 좀 개선 방안으로 활용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거의 대놓고 베끼거나 할 수는 없는 구성으로 돼 있어요. 정책이든 정책과 변화든 성과든. 근데 이런 것들이 종전에는 다 한 페이지로 구성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요. 요런 그 회의록 같은 경우도 19년에서 21년 자료들을 보거나 14년, 15년 자료들을 보시면 거의 한 페이지씩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반 페이지씩 다 구성이 돼 있거든요. 예, 그 6페이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실제로는 종전에 11페이지짜리 과제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11페이지짜리 자료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우리 주어진 시간은 어떻게 되죠? 90분에서 90분에서 저도 지금은 시간 배정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인데 어, 한 55분, 35분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긴 하는데 어, 성과지향도 사실 잘 보면은 진짜로 꼼꼼하게 봐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50분, 40분 해야 되나? 50분, 40분을 하기에는 앞에 변화 관리까지 풀기가 조금 부담이 있다. 그 다음에 55분, 35분 하기에는 종전에 80분에 풀었던 성과가 사실은 압축이 돼서 6페이지로 구성이 된 것뿐인데 종전에 80분 풀었던 거를 35분에 푸는 거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40분도 사실은 상당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종전의 성과를 그냥 한 문제를 압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적인 제약은 좀 있을 걸로 보이고 있고, 보통 예전에 뭐 2008년, 9년, 10년, 11년 진짜 오래된 얘기긴 한데, 영양을 치르는 분들이 한 30%가량이 답안을 다 못 썼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는 아마도 올해 그런 일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답을 다 못 쓰시는 분들이 비율이 좀 예년보다는 높게 나타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종전에도 이 롤플레이 쪽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롤플레이는 답안을 작성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한 번은 겨우 읽을 수는 있거든요. 그게 이제 티가 안 났죠. 물론 이제 역량평가 대상자 중에는 마지막 페이지를 못 읽고 들어가신 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비율은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어쨌든 읽긴 읽어요. 다는 못 읽고. 두 번을 못 읽고 들어가니까 뭐 헤매는 거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 번을 읽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인바스켓의 경우에는 이번에 제가 판단할 때는 어, 다 못 쓰시는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한 30%까지 나왔다면 이번에도 30%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비율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시험 자체가 답안을 꼭 다 써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해를 좀 하고 최소한의 답안만 기재하고 들어가면 된다. 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
다만 가서 질의응답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은 기재를 해라. 이런 정도의 그 어떤 가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답을 뭐 다 아주 상세하게 적을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좀 있죠. 왜냐면 그래도 좀 내가 쓰고 싶은 걸 다 못 쓰고 들어갔을 때, 그걸 말로만 설명해야 될 때, 이런 부담이 있죠. 그리고 원래 이 취지 자체가 그 시간적 제약을 두고 평가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좀 푸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바스켓이 변화한 거는 이런 정도는 좀 변화한 게 정말 기본적인, 일차적인 이해이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요거를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또 드리긴 해요. 오늘은 이제 그래도 한 문제 정도는 조금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 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좀 구체적인 것들은 또 이제 보면서 가는 것인데, 제가 오늘, 이번에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 수업을 듣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건, 뭐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해서 못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선은 예제 문제를 좀 많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롤플레이 과제도 너무 작년도 경향에만 치우쳐서 보시지는 마시라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립니다. 조금 시간이 오버가 될 것 같아요. 원래는 1시간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가는 편인데, 제가 그래도 조금 안내는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한 10분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이 마지막에 또 수업 들으러 오신 분들 몇 분이 또 계셔서, 이제 안내 차원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기출 그 예제 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오버가 됐습니다. 그 설명을 좀 더 강화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만 다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 질의응답 제가 좀 추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 질의응답 추가로 더 받고 오늘 마무리 지을 텐데요. 잠시만요. OT를 조금 진행을 그래도 해야 돼서 OT도 좀 겸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렇게 돼 있고요. 음, 자, 네. 자, 이렇게 서울시 변화 흐름이 쭉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상세한 것들은 아까 아주 주요한 핵심은 좀 설명을 그래도 드렸고, 이제 뭐 리딩과 관련된 얘기 잠깐 다 말씀을 드렸고요. 공부하는 방법은요, 지금은 시간 제한 없이 공부를 하시고, 막판에 가서는 시간 제한을 두고 공부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일정에 대해서는 요게 조금 변화한 일정이 있는데, 지금 이미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업을 좀 들어보는 게 좋겠다. 저는 사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뭐 돈을 버는 것을 떠나서 아, 그래도 좀 들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들으면, 요 정도 비용이면은, 요 정도면 그래도 들어볼 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그 이메일에다가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도 드릴게요. 010-9322-8998 아니면 02-730에 8668 이렇게 해서 뭐 연락처라든지 그런 건 이제 저희 자료에도 사실 다 기재를 한 거라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뭐 이해는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여건이 안 돼가 수업은 못 듣더라도 공부를 어떻게 하냐.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정도 공부를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존의 자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하셔도 되는데 뭐 수업을 듣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판단을 좀 해주시고요. 이제 처음에는 시간 제한 없이 공부하시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그리고 비중이, RP가 비중이 크긴 한데, 올해는 인바스켓의 비중도 적지 않게 나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량 지표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좀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유목화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사실은 정책기획에서 유목화가 중요한 거는 작년까지고요. 올해는 유목화가 물론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비중이
작년이 100이라면은 작년까지가 100이라면 올해는 한 75, 60 정도로 줄어들고 그 대신에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많이 요구되는 걸로 바뀌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변화관리 성과지향 정책 계획인데 지금 인바스켓은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해야 될 텐데 좀 연결해서 자료를 봐야 되는 것들이 있고 롤플레이가 특히나 좀 심하죠. 롤플레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계산 문제 같은 경우도 올해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르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좀 시간을 두고 공부하는 게 좋고 스터디에 대한 거는 그냥 패스하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건 일부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긴 한데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할 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행정적인 거는 010-9322-4798 02-7302-8608로 해주시고 이메일로 주시면은 저희가 좀 다 기록했다가 연락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일정 변경, 자료 분실, 동영상 시청, 뭐 스터디 조직하는 건 이쪽에다 연락 주시고 과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요 번호로 010-9322-8998로 설명을,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관련된 거고, 저녁 늦게 주셔도 되고요. 새벽에 주셔도 되고요. 정 부담되면 카톡으로 그냥 툭 던져주셔도 됩니다. 다 괜찮습니다. 뭐 전화한다고 뭐 불쾌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왜 이때 전화하거나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냥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되고요. 답안 작성하면 리뷰를 저희가 해드리는데 올해는요, 답안을 리뷰를 하는 게 의미는 있는데 예전만큼 답안의 리뷰가 비중이 크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질의응답하고 답변하는 게 비중이 확 커졌기 때문에. 올해는 뭘 고민해야 되냐? 각각 2장씩 작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기획 변화관리 2장, 성과지향 2장. 근데 2장에 2장이 넘칠 가능성도 되게 많아요. 작성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걸 고민해야 되냐면 어디까지 작성하고 어디까지 구두로 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작성할 수가 없어요. 다 작성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고 싶어질 거예요. 쓸 게 많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다 쓰면 됐었어요. 그래서 타이핑 빠른 분들이 많이 유리했는데 지금은 다 작성을 할 시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작성을 하고 어디까지는 구두로 하되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증거 차원에서 남겨둘 것인지를 고민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간단치는 않죠, 사실은. 미리 그냥 하나하나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어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 뭐, 이렇게 하고, 뭐, 일단 건강하게 준비하시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하되, 좀 삶을 단순하게 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리고요. 영양평가를 지금 현재 이제 2월 초순이잖아요. 영양평가가 좀 일정이 나온 걸 보니까 5월 중순부터 진행이 되니까 대략 한 3개월 정도 남았어요. 사실은 충분한 시간입니다. 충분한 시간이고, 또 올해 보지 않고 내년에 볼까? 또는 올해 하반기 때 볼까? 뭐 이런 게 있는데 방향을 잘 잡으면 빨리 보는 게 좋다 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올해 내가 도저히 뭐 공부할 시간이 전혀 안 잡힌다. 나는 제 상반기 때는 너무 바빠서 아예 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죠. 그 경우는 저는 좀 뭐 하반기 때 보는 것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내 실력이 좋아지는 것 못지않게 내 주변에 계신 분들도 실력들이 같이 올라가요. 역량평가라는 것은 왜 제도를 가끔씩 바꾸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 실력이 좋아져요. 처음에는 이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방법론도 이제 시행착오라는 걸 겪으면서 알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주변에 있는 선배들, 주변에서 먼저 치르신 분들이 역량을 한번 치러보면서,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이 공유가 되기 시작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어, 나도 실력이 좋아지지만, 사실은 나는 실력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게 좀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혼자 준비하겠습니다. 나중에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에 뭐 제가 말리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분의 시간적인 그 상황을 제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다. 업무가 급하지, 사실 시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업무가 눈앞에 있는데 이걸 팽개칠 수는 없잖아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
근데 이제 그게 해서 한 6개월 지나서 다시 얼굴을 마주 뵈면은, 어, 제가 뭐 이렇게 막 무섭게, 공부하셨어요? 이런 건 아니지만, 공부는 어떻게 좀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 90%는 하나도 손을 못 댄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로. 뭐, 거의 준비 못 하시고, 그냥 저하고 6개월 전에 만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분의 주변에 계신 분들은 이제 실력이 쫙 올라간 상태가 되는 거죠. 네. 네, 왜냐면은 주변에서 이제 시행착오도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맞더라라는 그런 얘기도 듣고 또 뭐 자료도 좀씩 생기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아무튼 실력이 좋아져요. 근데 나는 멈춰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나는 또 뭐도 있냐면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잖아요. 자연의 섭리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대상자가 결정이 됐다면 그냥 뭐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예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내가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가 없다. 근데 나 준비할 자신이 지금은 없다. 그러면 그냥 예, 이제 혼자 준비하시고 하반기 때 내년에 준비하시는 게 맞고 다만 나한테 주어진 거면 그냥 열심히 눈 딱 감고 열심히 해서 빨리 역량은 끝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역량 평가 빨리 끝내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말이 좀 길어졌는데 한마디만 더 한다고 하면은 어, 역량평가를,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이번엔 시험 삼아서 보고, 내년에 또는 그러니까 하반기 때 또는 내년에 잘 봐야겠다. 이런 분도 계세요. 저 그거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주관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 그,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두 번째 볼 때는 살이 떨려가지고, 준비하기가 힘들어요. 예. 처음에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으니까, 내가 실수해도 뭐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이런 게 있어서, 예, 막 과감하게 좀 지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할 때 그냥, 뭐 대충 보고, 다음번에 한번 두 번째 볼 때 잘해야지 하고, 이제 두 번째 볼 때가 딱 되잖아요, 실제로. 그럼 후회를 진짜 많이 하세요.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가 선생님을 내가 처음 공부할 때 봤어야 되는데 왜 처음 공부할 때 못 봤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이게 또 좀 말이 좀 광고 홍보성 멘트로 들릴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거짓말 좀 섞어서 제가 한 200번 들었습니다. 네, 한 200번? 한 300번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짓말 좀 섞어서. 네. 그래서 뭐 정직하게 얘기하면 한 100번 이상은 들은 것 같아요. 150번은 듣지 않았을까요? 싶은데 처음 공부할 때 열심히 해서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방법론은 이제 뭐 수업을 와서 듣는 것도 있고, 혼자 공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뭘 하든, 어떻게 하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제가 좀 이것저것 그 온라인 수업이라는 제약을 고려해서 좀 가급적이면 그래도 이 정도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했는데 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고 또 온라인이다 보니까 또 말도 저도 좀 조심스러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이다 보니까 전달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간적인 제약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건데 강의는 오늘 요 정도까지는 일단 하고 그리고 이제 한 10분, 한 2, 3분 정도 기다렸다가 질의응답 하는데 질의응답은 구두로 하시면은 되게 쑥스러울 것 같아서 쑥스럽죠. 여기 지금 보니까 40명 와 계신데 다 이렇게 목소리 내면 누가 듣고 있구나 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구두가 아니라 채팅으로 질문을 주시면 뭐 가능한 한도 내에서 드리고요. 계속하면은 뭐 한도 없이 갈 것 같아서 한 10분 정도, 길면 15분 정도 제가 추가로 좀 질의응답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으로, 채팅으로, 채팅으로 추가적인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또 뭐 잔소리처럼 말씀드릴 거는 많은데요. 아유, 그다 말씀드리면 너무 이제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또 이제 각자가 알아서 잘 또 앞가림할 테니까 그 얘기는 아니고요.
채팅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다 눈치 보고 계실 것 같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바로 질문 턱 튀어나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두 개 나오면 또 막 또 쏟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거 채팅 볼 줄 모르시면요 뭐 이렇게 반짝반짝 되는 것을 클릭하시면 채팅이 뜹니다. 회의 채팅이. 그래서 여기에 간단히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예. 예. 또 막 쓰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예. 그런데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정말 없으면 없을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클로징 하겠습니다. 예. 네. 음. 연락처. 그거는 좀 남겨놔야겠다. 혹시 또 연락이 오실 수도 있으니. 잠깐만요. 네. 음. 선별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질문이 하나 오셨는데요. 이해관계자에 있는 과제 사람을 다 작성해야 되냐, 아니면 대안 선정에 따라 선별해서 작성해야 되냐인데요. 대안 선정에 따라 선별해서 작성을 하시고, 다만 그 이해관계자 입장이라든지 이해관계자들의 설득 방안이라든지 설득 전략, 참여 방안 뭐 이런 걸 다 적으실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시간이 없고요. 어느 정도는 이거는 구두로 풀어야겠다. 이거는 뭐 답안에 꼭 작성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배분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 작성 못 하세요? 네, 시간 없어요. 예. 저는 걱정이, 어, 예, 그렇죠. 작성을 다 못 하세요. 그거 이렇게 좀 여유가 없을 거예요. 다 쓸 여유가.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저도 좀 고민인데, 일단 다 쓰고, 예,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 보이는 걸 다 쓰고, 거기에서 이제 좀 선별해서 입장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다 쓰는 거죠, 일단. 보이는 사람 다 쓰고, 거기서 선별해서 입장만 몇 개 이렇게 보고, 써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왜 이게 이런 방법도 가능하냐면, 근데 요건 제가 시뮬레이션을 저도 아주 정교하게 돌려보진 못해서, 아직 조언을 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이게 좋다라고 할 단계는 아니지만, 어, 이게 이해관계자가 이렇게 한눈에 한 방에 팍 써야 되는데, 이해관계자 입장하고 이해관계자를 고르고 입장을 쓰고 그리고 설득 방안을 쓰고 이렇게 딱 진짜 필요한 것만 쓸 여력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못 쓸 수도 있잖아요. 빠뜨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해관계자를 다 적게 되면은 일단은 적으니까 나중에 가서 구두로라도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걸 썼는데 이 사람이 이걸 지목을 했고 그리고 이건 이제 설득 방안은 심지어는 키워드라도 한 두 단어라도 딱 박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쓰다 보면은 뭐 원래 세 명 적어야 될 거 두 명만 적거나 한 명만 적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저기 다 못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방법론의 문제라 그렇게 되고요. 인터뷰 같은 경우는 답안만 들고 가나요? 했는데 문제지랑 답안이랑 같이 들고 갑니다. 이때까지는 그랬습니다. 다른 기관도 그렇게 합니다. 서울시는 이때까지는 문제랑 답안을 다 들고 갑니다. 롤플레이랑 똑같은데 롤플레이는 답안이 아예 없는 거죠.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강의는요, 물론 이제 뭐 아주 극단적인 경우까지 얘기하면 조금 어려운데, 옛날에 제가 3주 전에 공부 시작해서 차석하신 분도 봤고요. 네, 저희, 그래서 아마 그분 오래전에 거라서 좀 찾기가 좀 힘들지만 거의 10년 가까이 돼서 이제는 10년 더 됐네요. 근데 뭐 한 3주 전에 오셔가지고, 3주인가요? 20일 전인가요? 3주 전에 오셔서 공부하시고 차석하신 분도 봤고, 뭐, 케이스는 많습니다. 예. 근데 제가 좀 극단적인 경우까지 뭐,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만,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여기에만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근데 뭐 한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맥스 시간을 저는 2달 정도로 보거든요. 2달은 정말 이거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1년은 집중하기가 힘들죠. 왜냐면 그럼 업무가 안 될 테니까. 근데 이제 내가 3개월이 남았는데 3개월 동안 좀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럼 충분합니다. 근데 3개월 동안 야, 앞으로 이 수업을 들어도 또 뭐 한 달 반은 또 뭐 다른 일 하고 한 달이나 돼야지 준비가 될 것 같다. 그럼 불안불안하죠, 약간. 3주 전에나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수업을 듣는 거, 시작을 언제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내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지금 시작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황에 넘치게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모두가 활용을 해야 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얘기는 옛날 자료들은 분명히 맞는데요. 이번에 바뀐 예제는 그 정도로 넘치게 많은 자료가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활용이 돼야 될 확률들이 높습니다. 옛날보다는 더. 그래서 이제 제가 100%다 활용해야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건 건 아니고 하지만 과거에 그 우리가 했던 정책 계획이나 변화나 성과에 비해서는 지금은 상당히 압축돼 있어요, 자료가. 그래서 활용률이 높습니다, 상당히. 음, 저희가 문제를 새로 유형에 맞게끔 준비는 하는데요. 기존 과제를 새롭게 세팅을 하는 측면들이 좀 있고요. 새롭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만들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과제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자습을 할 때 신문기사하고 논설로 하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게 옛날 얘기예요. 200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요때 얘기거든요. 제가 2017년쯤에 이런 논설 가지고 또 자료를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요, 어, 그러니까 이 설명을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도, 어,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만약에 보시겠다.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신문 기사를 보시는 거는 한 영양평가 한 2달, 한 달 전까지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요. 한 달 반, 한 달 전까지 좀 괜찮은 것 같고, 그 이후는 굳이, 예, 신문 기사를. 근데 신문을 볼 때 어떤 신문을 보시는 게 좋냐면, 신문을 보시면 어떤 신문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한겨레 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요. 중앙일보에 섹션이 좀 나온 거는 좀 볼만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 그러니까 주제를 깊숙이 다루는 그런 주인 게 좋고 저는 나중에 제가 요거 갖고 또 온라인으로 수업도 하긴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그 좀 전문 신문을 보는 게 좋아요. 환경일보, 뭐 토목신문, 교육신문 뭐 보건 뭐 신문 이런 거 보시는 게 좋고 뭐 일반 일간지를 보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렵고 또 일반 일간지는 주로 정치나 경제가 많잖아요. 정치 쪽은 다 빼셔야 돼요. 정치 쪽은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 헌재 영향평가 헌재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건 다 빼시고 그 전문 기사를 좀 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것도 괜찮은데 굳이 자료가 없으셔서 본다고 하면 기존에 이제 예제 외에 작년에 재작년에 공개됐던 기존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걸 보는 게 조금 더 낫다 이런 생각이 있고 뭐 신문 보는 것보다는 적어도 신문 보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다 보고 있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형이 좀 바뀌었다라는 걸 감안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정말 볼 자료들이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근데 그거 보시는 게 낫지. 굳이, 그거 안 보고 신문 기사를 먼저 들여다보는 거는 주제를 보겠다는 의미는 있어도 이제 뭐 문제 구조에 익숙해지고 막 이런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가려서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25년 시험에는 기존 과제 중 몇 년도 걸 우선적으로 읽어보는 게 좋을까요? 19년에서 21년 거 보시면 좋긴 한데 본질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이번에는 좀 한번 물갈이하는 시점 같아요. 예. 이 종전의 자료들이 싹 지워지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00%다 지워지냐? 그럼 옛날만큼 100% 지워지는 건 아니다. 옛날에는 진짜 100%다 지워지는 느낌이었거든요. 한 60% 정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기존의 자료가 연계성이나 관련성이 한 60%? 70%? 롤플레이는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롤플레이도 좀 바뀌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돼 있고요. 또 궁금하신 게 또 있으실까요? 네. 음, 네. 네. 인바스켓을 리뷰할 때 아예 쓰지 않은 립도 보안은 감점 사유가 되나요? 요거는 3월 달에 교육을 하실 때 한번 집중적으로 물어봐 주세요. 예전에는 인바스켓 리뷰를 할 때 답안에 작성하지 않은 걸 얘기했다고 점수가 플러스 되지는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과거 인바스켓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은 2013년 이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2025년 2월 달이잖아요. 12년 전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게 지금도 유지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변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인바스켓을 영향을 치르면, 어, 이게 사실 작년 12월 달에는 제가 많이 얘기 드렸던 거예요. 이게 변수가 있다. 근데 지금 변수가 확정이 됐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옛날에는 인바스켓을 치르면 어떻게 됐었냐. 인바스켓 과제를 인바스켓 치르면 어떻게 됐었냐. 어, 그, 문제를 풀고요. 집에 갔어요. 다. 그리고 보통 이제 금요일 날 치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인바스켓 리뷰를 했었어요. 그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그러다 보면 아이쿠야 내가 잘못 썼네. 원래 엉뚱하게 썼네. 요거를 보완해서 못 썼네. 이런 게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12년 전에는 12년 더 됐죠, 사실은. 12년 전에는 역량평가를 치르면, 그러니까 인바스켓을 치르면 인터뷰를 할 때, 그 답안에 없으면은 점수를 반영하지 않았어요. 감점은 아니지만 그 답안에 없는 얘기를 막 한다고 해서 평가자가 그랬군요. 원래 썼어야 되는데 이런 의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말을 차마 못했고 제대로 작성을 못했군요. 아, 그 점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상황이? 지금은 역량평가 인바스켓을 치르고 15분 동안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들어가잖아요. 물론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만약에 그 기다리는 중간에 대상자끼리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한다든지 하면 그러면은 이 인터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완전히 그 서류 평가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어떤 거냐? 아마도 제 생각에 15분 동안 그 평가 대상자끼리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못하게 할 거예요. 얘기를 못 나누게 한다는 거죠. 넌 어떻게 풀었냐? 난 이렇게 풀었다. 이게 답이 아니냐? 난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왜 생각을 못했냐? 이런 얘기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가서 질의응답을 해서 말로 풀어도 되는 영역이 조금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관련된 정확한 평가 기준과 평가 방식은 사실은 평가하시는 분의 재량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한번 저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이거는 3월 달에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3월에 교육을 가셔서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들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답안에 일단은 작성을 하신 걸 기준으로 하되 이게 시간이 너무 없어요. 사실 시간 너무 없어요. 그래서 90분 많을 것 같죠? 진짜 없거든요. 네, 세 문제를 풀기에는 시간이 좀 없어요. 근데 그게 의도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분 내에 작성을 해서 한번 최대한 얘기해 봐라. 이런 의도거든요. 근데 그 작성을 그럼 하나도 안 했는데 구두로 했는 거는 점수를 하나도 인정을 안 하겠냐? 제가 볼 때는 일부는 좀 구두로만 얘기해도 좀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다만
걱정이 되니까 최소한의 근거 정도는 단어라도 남겨두는 게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략은 저도 3월 달에 이제 다들 역량 교육을 받고 오실 테니까 거기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방향을 제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저도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과거에는 이랬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는 보장하기 힘들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느냐를 듣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저기 좀 시간이 참 그 일요일 날 저녁 시간이라 제가 좀 걱정을 좀 했어요. 아이고, 뭐, 이거 3분 두고 이게 수업을 하는 거 아닐까? 5분 놓고 하는 거 아닐까? 그랬는데, 그래도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한 3달 남았죠? 3달 남았는데, 준비하실 때는 열심히 하시는 게 제일 좋다. 대충 보시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얘기도 안 드렸다. 제가 수업은 진행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연락을 주시고요. 그럼 제가 뭐 성실하게,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수업은, 이거는 일정이 조금 바뀌어서 좀 다르게 운영되는 게 있는데, 뭐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마지막 저희가 수업이 총 12회차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회부터 5회까지, 6회부터 12회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비용은 각각 8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대1이 좀 많아서, 이게 좀 비용이 좀, 저희도 사실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좀 비용이 책정이 돼 있다. 양해를 좀 구하고, 그때 뭐 상세한 내용은 전화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수업이 언제 끝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저희는 마지막 수업이 항상 역량평가 이틀 전에 끝납니다. 예, 이게 좀 다른 수업과는 좀 다른 지점인데요. 만약에 일반적인 수업이라면 지금 강의가 끝나야 돼요. 다 끝나서 혼자 준비해야 돼요. 근데 역량평가는 감각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감각이 중요해요. 내가 저기 축구 경기 나갔는데, 코치가 한 달 전에, 야, 알아서 혼자 준비하고, 몇 월 며칠 날 시합 있으니까 모두 모여.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전날까지 연습 게임 하지 않습니까? 감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롤플레이도 그렇고요. 인바스켓도 좀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코스 중에 마지막 4회는 전주에 진행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의고사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롤플레이 4건, 인바스켓 4건, 1대1로 진행을 하니까. 이거 생각보다 개인별로 할당된 시간이 굉장히 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종일 진행을 이제 인바스켓 같은 경우는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을 8회, 9회, 9회, 10회, 11회, 12회는 진행을 하고요. 종전에는 인바스켓 할 때 뭐 롤플레이도 한 번 더 하고 막 이랬는데, 롤플레이 할 때 참 인바스켓도 한 번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는 하진 않고, 롤플레이 2건씩 2번 하고, 인바스켓 2건씩 2번 하고, 그렇게 이제 4일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산해가지고, 이제 6회, 7회, 8회는 이제 6회는 인바스켓 강의 위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오늘 했던 거를 좀 더 심화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회, 8회는 롤플레이 실습을 또 하고요. 그리고 1회부터 쭉 이제 5회까지 원하시는, 지금 일정을 다시 좀 잡기도 해야 될 텐데, 인원에 따라서. 그러니까 1회, 2회는 저희가 이제 강의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강의 위주로 진행을 하고, 3회, 4회, 5회 중에 3회는 롤플레이, 4회, 5회는 인바스켓 실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4회 할 때, 오늘 제가 온라인 때 진행했던 것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심화된 것들을 좀 설명을 쭉쭉 하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예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제에 대해서 분석을 좀 다각도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제는, 롤플레이는 뭐 기존에 있던 것대로 좀 조금 변형해서 할 것이고, 인바스켓도 이제 이번에 바뀐 유형대로 진행을 합니다. 다만 1회, 2회는 약간 아카데믹하게 종전에 했던 방식을 비슷하게 진행하는데, 바뀐 부분들을 당연히 반영해서 진행하죠. 근데 그 부분도 좀 필요해요. 그리고 뭐 관련해서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연락을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제가 원래 말씀은 1시간 정도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했는데, 어, 질문은 조금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까지 포함해서 한 9시 20분쯤 끝낼 줄 알았는데, 9시 30분, 10분 더 했습니다. 예, 요 정도로 하고, 이제 뭐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기 바라고 연락 주실 분 연락 주시면 늘 반갑게 말씀드리고요. 하시고 나서 또, 뭐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냥 혼자 하는 게 낫겠다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한 2분 있다가 클로징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네,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